자, 그럼 지금부터 입력 작업 이후에 작업을 해야 되는 순서인 세부 지시사항 이행 작업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부 지시사항에 보면 1번에 쪽 테두리라고 언급이 됐고요. 선의 종류 및 굵기, 그래서 이중실선 0.5mm 뭐시기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단어 읽어보면서 작업해 볼게요. 자, 먼저 쪽 테두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문서 입력 작업을 했던 페이지를 보시면은 정확히 문제의 지시번호가 여기 이렇게 괄호 1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명칭이 쪽 테두리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줄짜리 지금 실선으로 페이지 전체 사각형 형태로 외곽에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쪽 테두리를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화면을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쪽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쪽 테두리 배경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해당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쪽 테두리 배경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종류는 이중실선이기 때문에 이중실선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지문에서 보면은 그 다음 0.5mm로 굵기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0.5mm 굵기가 여기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지 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모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모두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모두라는 이 메뉴가 이렇게 있죠. 그럼 눌러주면은 4개의 방향이 모두 두 줄짜리로 찍혀 나오는 게 미리 보기 창에 이렇게 떠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는 쪽 기준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위치 방향을 봤을 때는 쪽 기준이 여기에 라디오 버튼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4개가 모두 5mm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실제 보시면 왼쪽 5mm 설정되어 있죠. 위쪽도 5mm, 오른쪽도 5mm, 아래쪽도 5mm 설정이 모두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에 이렇게 두 줄짜리가 찍혀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박스에 가려져서 그런 거지 실제로 확인해 보면은 네, 제대로 나온 거 보이죠? 네, 그래서 적용된 거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1번 지시사항은 끝났습니다. 다음 2번 지시사항을 한번 볼게요. 글상자라고 하는 것이 언급이 됐었죠. 앞전 영상에서 미리 제가 글상자를 넣고 간단하게 우리나라 수출의 경쟁력 현황까지 입력만 제가 해놓은 상태로 끝냈었는데, 자, 우선은 글상자부터 한번 옵션을 적용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지시사항 있죠? 자, 보도록 하죠. 글상자의 너비는 170에서 높이가 23이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 글상자가 선택된 상태면은 점이 8개가 이렇게 찍혀 나와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상단에 보시면 도형이라고 하는 거에 크기가 있는데 얘를 가로폭을 그대로 문제지에 나온 값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170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170으로 지정하면은 그 사이즈에 맞게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자, 높이는 23m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높이를 23으로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크기 고정이라는 기능을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크기 고정을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은 더 이상 여기에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보호 역할을 하는 메뉴가 회색으로 이렇게 차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는 본문과의 배치를 자리 차지로 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개체 속성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서 위치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본문과의 배치가 총 4개가 있는데 문제에서 언급했던 거는 자리 차지를 하라 그랬으니까 자리 차지를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로가 종이의 가운데 0mm로 하라 그랬으니까, 자, 가로 방향이면 종이의 지금 왼쪽으로 돼 있죠? 가운데로 수정하시고요. 밀리미터는 0mm로 이렇게 찍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로 종이의 위 20mm죠. 자, 그러면은 세로 종이의 위 20mm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바깥 여백 아래쪽 5mm로 하라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여백을 누르시게 되면 여백 캡션 메뉴 쪽에 바깥 여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에서 언급한 대로 아래쪽 5mm죠. 자, 그러면은 아래쪽에서 얘를 5mm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 속성은 검정, RGB 색상 모두 0값인 검정색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가 바로 선을 설정하는 속성 메뉴고요. 여기에서 선의 색상은 RGB 000 검정색이기 때문에 마우스를 이렇게 팔레트에 갖다 대보면 RGB 000이 찍혀있고 검정이라고 말풍선이 뜹니다. 눌러주시게 되면은 검정색 적용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 실선 0.2mm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종류는 현재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선 없음 바로 밑에 있는 게 바로 실선입니다. 그래서 얘가 굵기가 0.12로 들어가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2로 와야 되죠. 0.2니까 얘를 0.2로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색 채우기 하늘색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97, 130, 214로 되어 있는 하늘색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색 채우기 메뉴로 가는 거니까 채우기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색이라고 하는 라디오 버튼이 찍혀 있고 면색을 여기서 바꾸시는 겁니다. 자, 하늘색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피스로 가서 이동을 한번 해보고요. 여기에 하늘색이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이쪽이 아니네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늘색이 있나? 자, 하늘색이라는 게 찾아보면 없죠. 그러면 이럴 때는 다른 색을 누르셔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다른 색 메뉴 있죠. 얘를 누른 다음에 이 RGB 색상 값을 직접 수정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97, 130, 214죠. 네, 그래서 97, 130, 214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설정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 색상이 선택이 됐고요. 자, 그 다음 80% 밝게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미 적용이 여기 됐을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 퍼센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뭐 밝게 조절하는 퍼센테이지가 없거든요. 네, 그냥 이 색상만 적용한 걸로 그냥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네. 왜냐면은 그 지정된 색상이 뭐 몇 프로 밝게 뭐 이런 게 나오려면은 원래 여기 이 팔레트에서 여기에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하늘색 명칭이 없어요. 네, 하늘색 명칭이 없기 때문에 기본에도 없고 오피스에도 없습니다. 네, 하늘색이라는 명칭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적용하시면 끝납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요. 다음 이제 제목 부분 작업을 하기 전에 일단 여기 설정 누를게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들어갔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자, 박스가 맞춰졌고요. 자, 제목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첫 번째 1번 항목의 제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실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제목 1이라고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수출의 경쟁력 현황 이거를 수정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제목 1로 가서 보게 되면 15포인트로 맞추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제목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잡으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A를 누르시면 글자 부분만 범위를 잡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를 15포인트로 늘려주시면 되고요. 한컴 산뜻 도둠이라는 글꼴을 써야 되죠. 그럼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셔서 한컴 산뜻 산까지만 입력하셔도 뜹니다.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뀌고요. 자, 그 다음 장평 110으로 가야 되죠. 자,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글자 모양 누르신 다음에 여기 장평이 100으로 되어 있는데 110으로 늘려줍니다. 자, 그리고 자간 마이너스 5%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간을 마이너스 5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진하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선 얘가 진하게 메뉴가 되겠습니다. 눌러주시면 적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 검은 군청 해가지고 이제 글자 색을 얘기하죠. 글자 색이 27, 23, 96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글자 색을 검은 군청이라는 거를 원래 찾아도 되는데 그거를 찾기가 나는 귀찮다라고 하신다면 RGB 색상을 직접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있네요. 검은 군청 27, 23, 96 떠있죠.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맞추고 설정을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시면 단어가 전체적으로 도형 박스 안에서 가운데에 배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목 1은 이제 끝났고요. 제목 2번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2번에 해당되는 위치를 보면 발표일 작성자 부분, 지금 박스 쳐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먼저 타자 입력을 하셔야겠죠. 자, 현황 뒤쪽에서 엔터를 한번 누르시면 줄이 생길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입력할게요. 발표일 콜론까지 일단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일 콜론 한 칸 띄시고, 자,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누름틀이라고 하는 또 지시사항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누름틀을 바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메뉴에 누르시면 여기 필드 쪽에 누름틀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얘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라는 멘트가 뜹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빨간색 기역자 기호 모양이 나와야 누름툴이 적용된 거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날짜를 입력을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2021.01.29.까지 입력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은 그대로 제가 화면 조절을 해서 입력을 할게요. 자, 2021. 한 칸 띄고 01. 한 칸 띄고 29.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누름틀 부분에서 누름틀 고치기를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눌러줍니다. 그래서 여기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 여기에다가 해당 부분을 지우고 문제 지시사항 쪽에 누름틀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0 4개 점, 그 다음 0 2개 점, 0 2개 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0 4개 점 한 칸 띄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띄어쓰기 돼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0 2개 점 하고 또 한 칸 떼어야 되겠죠. 0 2개 점 또 한 칸 띄고 0 2개 점 이렇게 돼 있죠. 네, 최종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을 고치기를 해 주신 다음에 실제로 확인해 보면 제가 이 부분을 잠깐만 제가 복사를 뜨고 잠깐 지워 볼게요. 자, 지우고 그냥 일반적인 상태로 보게 되면은, 자, 이걸 이 부분을 제가 지우겠습니다. 잠깐. 자, 지우고 여기서 보게 되면 아무것도 입력 안 한 상태로 봤을 때 0 4개 점, 그 다음 한 칸 띄고 0 2개 점, 한 칸 띄고 0 2개 점 이런 식으로 해서 빨간색 효과로 나오는 이 표시 형식이 맞춰줘야 된다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입력을 하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누름툴 부분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누름툴 바깥으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한번 클릭을 해주셔야 빨간색 기역자 모양 기호가 사라집니다. 자, 문제 지시사항 4번 누름툴 가서 한번 미리 확인해 볼게요. 자, 누름툴에 보시면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으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죠. 네. 그리고 입력 데이터는 2021.01.29.이라고 이렇게 지시를 여기다 나와 있는 걸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페이지를 보더라도 뭐 여기도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고 입력하셔도 상관없겠죠. 자, 그 상태에서 엔터를 한 번 더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줄에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은 작성자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똑같이 보면서 입력을 할게요. 네, 그래서 작성자 콜론 한 칸 띄고 박세훈 선임연구원까지 입력을 했죠. 자, 3번 제목을 아까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3번 지문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제목 2번을 보시게 되면 여백을 왼쪽으로 340포인트를 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결하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이 파란 색깔이 지금 세 줄이나 있는데 실제 시험지를 봐도 알 수 있는 게 얘는 제목 1이라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나온 거지만, 이거는 지금 제목 2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평문으로 입력했을 때랑 똑같은 스타일로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글자 모양 스타일을 초기화를 시켜야 됩니다. 발표일부터 선임연구원까지 두 줄을 범위를 드래그해서 잡으시고, 여기 바탕글이라고 하는 것을 누르신 다음에 바탕글을 한 번 더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위에 제목 1에 적용됐던 서식이 다 해제가 되면서 초기화가 됩니다. 이 상태가 원래 문제 그 요구사항에서 요구했던 스타일 서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제되는 것을 처리하신 상태에서 다시 두 줄을 잡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문단 모양을 눌러줍니다. 자, 아까 메뉴에서 설명했던 여백 왼쪽 340포인트를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백의 왼쪽 340을 입력을 하시고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340 간격만큼 왼쪽에서 여백을 줘서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배치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명심하셔야 되는 게 얘는 절대 오른쪽 정렬을 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문제 지문을 꼭 자세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자, 3번 제목 부분도 끝났습니다. 다음 이제 4번 지시사항을 한번 가서 보면, 이거는 아까 3번 제목이 하던 중에 미리 같이 했으니까 건너뛰어도 되겠죠? 자, 5번 그림 쪽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그림 쪽에 보시면은 경로라고 적혀 있고, 네, 그래서 그림 파일을 이제 여기다 추가하는 내용인 거죠. 자, 그럼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네, 바로 이 박스 글상자 왼쪽에 비치돼야 됩니다. 자, 그림 파일의 경우에는 시험장에서는 이 해당되는 이미지가 제공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편의상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로 그냥 할 겁니다. 네, 이미지 종류는 다르겠지만 작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같은 그림을 똑같이 넣어야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편의상 다른 그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우동 파일. 아, 여기 없네요. 이미지를 하나 제가 그럼 좀 받아와야겠네요. 네, 아무거나 하나 받아와야겠네요. 아니 똑같은 게 있으려나? 한번 찾아볼까요? 또 혹시 또 있을 수도 있겠지. 뭐 이거랑은 좀 이미지는 다르지만 그냥 아무거나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로 할게요. 자, 이미지 다른 경우 저장. 바탕화면 쪽에다가 좀 뺄게요. 그래서
비즈니스. 네, 이렇게 추가했고요. 자, 그림 넣기로 해서 바탕화면 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 거를 이제 추가하려고 보면은 그림 넣기에 이제 옵션 세부 지시사항이 있을 건데 지문을 가서 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현재 문서에 포함해서 넣으라고 하는 게 이제 옵션으로 붙었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입력에 그림을 누르신 다음에 제가 아까 다운받았던 그림 있죠? 비즈니스, 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추가할 때 앞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메뉴에 보시면 문서에 포함이라고 분명히 V 체크가 얘가 돼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안 건드셔도 되는데,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문서에 포함은 반드시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넣기를 누르게 되면, 저는 이렇게 십자 모양이 뜨는 경우에는 그냥 대강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너비를 28mm로 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너비를 28로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이는 18mm로 하라 그랬으니까 높이를 18로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제 사이즈는 맞췄고요. 위치는 본문과의 배치 글 앞으로 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을 누르시게 되면 위치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종이의 왼쪽 23mm를 하라 그랬죠. 네, 그러면은 가로 종이의 왼쪽 23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로 종이의 위 23mm를 하라 그랬죠. 네, 그러면은 세로 종이의 위 23mm로 똑같이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맞춰집니다. 위치가. 자, 그럼 그림도 작업이 끝났고요. 다음에 6번 스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스타일의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은 스타일 개요 1이라고 해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왜 뭐 2번 해가지고 우수 국내 품목은 화학제품, 이 부분을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스타일이 여기 말고도 하나 더 있습니다. 표제목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순서상 번호를 보면은 전부 다 이 6번 그룹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스타일 개요 2 해가지고 이게 지금 가려졌는데 2번입니다. 개요 2번도 똑같이 하라고 지금 지시사항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나다가 바로 해당되는 게 이게 바로 스타일 개요 6번 그룹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나다라가 이렇게 양쪽에 두 블록으로 있죠. 이 부분을 작업을 순서대로 해볼 겁니다. 자, 먼저 개요 1번에 해당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 1번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네, 개요 1번에 해당되는 걸 위치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앞에 있는 얘도 포함됩니다. 1번 개요부터 일단 해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1번 개요 얘입니다.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범위 잡으신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스타일 메뉴를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개요 1이라는 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얘를 가지고 이 연필 모양을 눌러서 편집하기를 눌러서 수정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스타일 편집하기 창이 뜨겠죠. 자, 올라가면서 하나씩 지시사항 보면서 작업할게요. 먼저 여백을 수정해야 되니까 여백 왼쪽 0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 자, 여기에서 문단 모양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백의 왼쪽이 지금 10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0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포인트라고 또 적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는 글자 크기가 12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글자 크기가. 그래서 설정을 누르시고 글자 모양을 누르셔서 여기에서 글자 크기를, 기준 크기를 12로 맞춰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글꼴을 휴먼 고딕으로 바꿀게요.
입력하면 이렇게 메뉴가 떠요. 눌러주시고 진하게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럼 개요 1은 수정이 끝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설정을 누르고 설정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앞에 1점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앞전에 타자 입력을 할 때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 그 글머리 기호 같은 거는 그 타자 입력을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얘는 이 상태에서 바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예, 잘 모르시겠으면 일단 무조건 입력을 하신 다음에 개요 작업도 스타일 적용했더니 앞에 1점이 또 찍히네? 아, 그럼 얘는 지우면 되겠구나. 이렇게 대처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하나 됐고, 자, 그럼 개요 1번이 적용되는 개수를 봐야겠죠? 1번은 개요가 여기 적용됐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아까 2점이라고 했던 곳이 오른쪽 단의 제일 위에 있죠. 우수 국내 품목. 여기 부분에도 똑같이 개요 1을 스타일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지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서 똑같이 제가 적용을 해볼게요. 우수 국내 품목이죠. 여기를 범위를 잡으신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스타일 누르셔서 개요 1을 클릭하시고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2점이 하나 더 찍혀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타자 입력해서 그게 생긴 거기 때문에 지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있죠. 3번 세계시장 위치. 여기도 스타일 개요 1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해야겠죠. 세계시장에서의 위치라는 단어를 찾아서 해당 부분 범위 잡으시고 오른쪽 버튼 스타일 그 다음에 개요 1 설정을 눌러주시면 3점이 자동으로 찍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요 2번을 봐야겠죠. 네, 개요 2번을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실제 위치를 보면 개요 2번이 적용되는 자리를 한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올라가서 볼게요. 자, 개요 2번은 이 우리나라의 1위 품목수, 여기부터가 이제 개요 2번이 적용돼야 되는 위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아까 가려져서 잘 안 보인다 했던 부분 있죠? 이 부분입니다. 이게 개요 2번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1위 품목수에서부터 이따까지 일단 이만큼을 범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나타났다. 여기까지죠? 네, 이 부분을 잠깐 범위를 잡을게요. 자, 여기죠. 이 부분부터 할게요. 네, 이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범위를 잡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스타일 메뉴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번에 또 수정해야 되는 지시사항 항목을 보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개요 2번을 수정하라고 지시사항이 나왔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개요 2번을 선택하고 편집하기를 누르시게 되면 스타일 편집하기 창이 뜹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시사항이 여백을 왼쪽 16포인트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문단 모양으로 가서 여백의 왼쪽을 16포인트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작업이 더 이상 할 게 없죠. 네, 그 다음에 설정 버튼 눌러주고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점이라는 게 글머리 기호로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여백 효과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실제 작업을 한 걸 보면은 네, 이렇게 정확히 똑같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1위 품목별로 보면으로 해서 유지했다 점까지 끝나는 부분이 나번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범위를 잡아서 여기까지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스타일 누르셔서 하셔도 되고, 이게 귀찮으시면은 그냥 여기 바탕글 부분 있죠. 얘를 누르셔서 아까 개요 2번짜리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가나가 나옵니다. 나는 이것도 귀찮습니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우 앞에 있죠. 여기에서 막대기가 깜빡이는 위치에서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신 다음에
엔터를 한번 누르시게 돼도 자연스럽게 개요 2번으로 형태가 변환되는 거를 적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한 방식으로 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답번에 해당되는 거는 그러면은 이제 보면은 식용 해초류로 시작되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얘도 여기에서 백스페이스 키 한번 누르고 엔터 한번 누르시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답번이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시장에서의 위치 부분의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도 개요 2번에 해당되는 가나다라를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똑같이 적용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이 부분을 잡고 나타났다까지죠. 네, 여기가 가번이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개요 2번을 선택해서 적용해 주시고 우 앞에서 클릭을 한 다음에 백스페이스 하시고 엔터 한번 누르시면 여기서 우리나라 세계 1위 품목이 나번으로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다번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 위로 올라가서 불확실성 부분에서 백스페이스 키 누르시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다번이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은이라고 하는 부분이 라번이죠. 네, 그럼 우리 기업은에서 우 앞에다가 클릭하시고 백스페이스 키 한번 누르시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라번이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적용이 됐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스타일 적용 부분이 다 작업이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스타일 뭐 참고 문헌 있는데 이건 다시 세부 지시사항을 읽어가면서 할게요. 자, 개요 2번이 끝났고요. 표 제목 등록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 제목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페이지를 보게 되면 네, 스타일 표 제목 여기에 해당이 되죠. 국가별 1위 품목수를 작업을 해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국가별 1위 품목수를 여기서 드래그를 해서 범위 잡으시고 스타일 메뉴를 눌러서 창을 띄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작업을 할 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할게요. 스타일 이름을 이거는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에서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주셔서 스타일 이름은 적혀있는 대로 표제목이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표제목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스타일 종류는 문단이라는 것을 가운데 정렬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스타일 정렬은 문단이 여기가 라디오 버튼으로 체크가 돼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문단 모양을 누르셔서 정렬 방식을 가운데 정렬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설정 버튼 누르시면 문단 모양 작업은 끝났죠. 다음 11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글자 크기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 모양에서 11포인트로 기준 크기를 바꾸시고요. 자, 그 다음에 휴먼 고딕 진하게를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휴먼 고딕 설정하시고 진하게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활성화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표제목은 이제 작업이 끝났으니까 설정 버튼 누르시고 추가 버튼 누르시면 표제목이 리스트에 추가됩니다. 설정 버튼 누르시면 네, 작업이 끝났고요. 자, 그 다음 참고문헌 등록이라고 하는 스타일을 또 이제 만들 겁니다. 참고문헌 등록이라는 게 어디 있는 건지를 한번 찾아봐야겠죠. 네, 참고문헌 등록. 네,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a solution부터 해가지고 영어 문장으로 입력했던 네 줄 있죠. 여기를 스타일을 참고문헌으로 적용해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a solution부터 해서 여기 2006 괄호친 부분까지 네 줄을 잡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스타일 눌러준 다음에 역시 추가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세부 지시사항 가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 이름은 참고 문헌을 입력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참고 문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스타일 종류는 문단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라디오 버튼이 문단에 찍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어쓰기 20포인트를 적용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에 문단 모양 누르시게 되면 내어쓰기 라디오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20포인트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설정하시고 더 이상 설정할 게 없으면 그대로 설정 버튼 추가를 누르셔가지고 설정을 하시게 되면 자, 이거 자체가 바로 적용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똑같이 적용이 됐죠. 네, 이로써 스타일 작업 6번 작업은 전부 이행을 한 겁니다. 다음 7번 지시사항을 한번 볼게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문단 첫 글자 장식에 해당되는 부분이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이 위에 언급이 됐죠. 선을 따라가 보면 여기 한국무역협회에서 한 부분이 글자가 크게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앞에다가 클릭을 해서 막대기가 깜빡이도록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 서식 메뉴 쪽에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 지시사항으로 가서 보면 모양을 두 줄로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두 줄짜리를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글꼴은 맑은 고딕을 하라 그랬으니까 네, 여기에 맑은 고딕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색은 검은 군청으로 하라 그랬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면색을 검은 군청을 찾아서 똑같이 색상표 확인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본문과의 간격은 3mm로 하라 그랬으니까 본문과의 간격이 여기가 3mm 값으로 되어 있는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글자 색은 이제 여기서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설정을 눌러서 일단 적용을 하고 여기 안쪽에서 한 부분에 다시 클릭을 하셔서 예, 얘를 드래그해서 범위를 잡아주면 이렇게 범위가 잡히는 녹색 효과, 연두색 효과가 뜹니다. 이 상태에서 글자색을 상단에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색을 적용하는 거는 하얀색으로 적용을 하라 그랬으니까 네, 글자색 부분 메뉴에서 하얀색을 여기 기본 있죠? 기본으로 가셔서 하얀색 첫 번째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범위 해제하시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문단 첫 글자 장식도 작업이 끝났습니다. 다음 8번 지시사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지시사항은 각주에 해당이 되는데 실제 각주는 네, 바로 이 부분 하단부, 페이지 하단부에 들어가는 이 지금 도메인 주소 기타 단넷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야 되죠. 그리고 이 8번이 실제 어디에 적용되는지 페이지 내에 정확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주의 이 점선을 따라가 보시면 점선 따라가는 위치 국제무역연구원 단어 뒤쪽에 1괄호라고 하는 표시가 있죠. 이게 바로 각조가 적용되어야 될 위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럼 국제무역연구원 네, 여기 부분 원 뒤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서 막대기가 깜빡이게 두신 다음에 여기에서 입력 메뉴에 각주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1괄호라고 하는 표시가 뜨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 위에서도 1괄호가 찍혀 있는 거를 둘 다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괄호 뒤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타자 입력을 먼저 칠게요. 자, https 그 다음 콜론 찍고 슬래시 www.kita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단넷이죠. 네, 단넷에 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입력을 해 놓고 나서 이제 서식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각주 세부 지시사항을 가서 보면은 글자 모양은 도둠체로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자, 이 점선이 이 1괄호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도둠체로 먼저 바꾸겠습니다. 도둠체 입력을 해주시면은 자동으로 검색이 되고요. 도둠체를 선택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번호 모양은 아라비아 숫자로 돼 있으니까 이미 1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라비아 숫자의 종류죠. 네, 그래서 얘는 특별히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럼 이 상태로 각주 부분은 작업 지시사항이 다 된 거니까 빠져나가야 되니까 상단에 보시면 닫기를 눌러주시면 각주 영역 작업이 종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9번을 할게요. 자, 9번에 보시면은 표 작업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작업했던 바로 이 화면에 보이는 구분부터 비중까지 만든 표를 얘기하는 거죠. 자, 표의 세부 지시사항을 한번 보면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우선 너비가 78mm가 최소 길이고 80mm가 최대 길이입니다. 그 범위 안에 들어가도록 하라 이 뜻이죠. 그럼 78에서 80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표를 한번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신 상태에서 개체 속성을 눌러보시면 너비 값이 여기에 지금 회색 표시로 수정은 할 수 없지만 값이 얼마인지는 여기 찍혀 있기 때문에 이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78.99mm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한 길이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너비는 특별히 수정할 게 없고요. 높이는 33에서 34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실제 높이 값을 보시면은 현재는 2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높이를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늘리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거를 나중에 작업을 다 한 뒤에 그래도 길이가 높이가 맞지가 않으면 그때 수정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편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위치는 글자처럼 취급을 일단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표를 보시면 표셀 속성에서 글자처럼 취급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체크하시고 설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셀의 안 여백은 왼쪽 오른쪽 2mm죠. 자, 그러면은 다시 개체 속성을 누르셔가지고 여기에 여백을 누른 다음에, 이쪽이죠. 이쪽으로 갈까요? 표로 가겠습니다. 네, 표 메뉴를 누르시면 모든 셀의 안 여백이라는 메뉴가 있죠. 여기에서 왼쪽 오른쪽을 2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을 2로 바꾸고 오른쪽도 2로 바꿀게요. 네, 설정을 누르시면은 적용이 됐고요. 자, 그 다음 전체 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셀 높이를 각계로 하라고 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구분부터 마지막 표에까지 전체 범위를 다 잡으시면 됩니다. 드래그해서 잡으셔도 되고 F5키를 3번 누르셔도 잡힙니다. 오른쪽 버튼 메뉴를 누르시면 여기에 셀 높이를 각계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테두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지문을 보면서 체크해야 될 거는 이 선의 굵기를 이제 체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실제 좀 더 수월하게 하시려면은 이 작업 페이지를 시각적으로 나와 있는 표를 보면서 작업하시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둘 다 번갈아 가면서 한번 체크하면서 할게요. 자, 우선 지문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표의 안쪽 실선은 0.12mm로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보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범위 잡았죠. 셀 테두리 배경에 각 셀마다 적용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테두리에서 안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 부분을 해당하는 겁니다. 십자. 그래서 여기에 굵기가 0.12로 지금 이미 적용이 되어 있죠. 예, 이거 자체가 지금 0.1로 적용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바꿀 필요가 없고요. 건드실 필요 없고, 표 바깥의 위쪽과 아래쪽은 실선 0.4. 자, 실제로 딱 보면 굵기가 다릅니다. 예, 제일 윗줄과 제일 아래쪽 줄이 좀 더 굵기가 나가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적용을 하게 되면 0.4mm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 0.4로 수정을 해주시고 위쪽을 선택하시고 아래쪽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미리 보기 창에서 이렇게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설정 버튼 누르시고 범위 해제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 시험지의 형태와 똑같이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 진행을 할게요. 표의 바깥의 왼쪽과 오른쪽은 선이 없다라고 돼 있죠. 자, 실제로 보시면은 네, 여기에도 왼쪽과 오른쪽이 선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투명화 처리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표의 범위를 전체로 잡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셀 테두리 배경에 각셀마다 적용을 하셔서 선 없음을 종류로 선택을 하시고 왼쪽 메뉴 누르시면 없어지고요. 오른쪽 메뉴를 누르시면 없어집니다. 설정 버튼 누르시고 범위 해제해서 확인해 보시면 선이 빠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표 안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 점선이 뜨는데 얘는 이미 선이 없음으로 적용이 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점선이 뜨는 게 정상입니다. 자, 다음 문장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제목행 아래쪽과 합계행 위쪽은 이중실선을 0.5mm로 적용을 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딱 보더라도 두 줄짜리가 여기 시각적으로 바로 보이죠. 구분이라고 하는 이 비중까지의 바로 밑에 줄 영역이 두 줄로 적용이 돼야 되고 합계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의 위쪽이 두 줄로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글 문서에서 구분부터 비중까지 한 줄만 범위를 잡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셀 테두리 배경에 각셀마다 적용을 누른 다음에 이중 실선짜리를 선택을 하시고 굵기를 한 번 더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0.5mm로 하라 그랬죠. 자, 그럼 현재 굵기가 0.5로 되어 있으니까 바꾸실 필요가 없고요. 아래쪽을 선택을 하시면 두 줄로 바뀝니다. 설정 버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적용된 게 보이죠. 합계 부분 한 줄을 전체를 잡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셀 테두리 배경에 각셀마다 적용을 누르신 다음에 자, 이번에도 두 줄짜리를 선택하고 0.5 굵기인 거 확인하시고 위쪽을 눌러주시게 되면 두 줄로 바뀝니다.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중실선까지 적용을 했고요. 이제 테두리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제목행 부분을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행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첫 줄을 얘기하는 건데 일명 뭐 엑셀 전문 용어로 따지면 필드라고도 얘기하죠. 또는 레이블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셀 배경색을 초록색으로 설정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구분에서부터 비중까지 범위를 잡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셀 테두리 배경에 각셀마다 적용을 눌러서 배경을 들어갑니다. 여기에 색을 누르시게 되면 면색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면색에다가 초록색인 40, 155, 110짜리를 찾아서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오피스를 누르시게 되면 초록에 해당되는 값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 값이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40, 155, 110 얘를 RGB 색상 값으로 직접 넣어 보겠습니다. 40, 155, 110 네, 이렇게 적용된 게 나오네요. RGB 값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찾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글자 모양 휴먼 고딕으로 바꿔야 되죠. 자, 그럼 우선 여기 있는 거 설정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얘를 휴먼 고딕으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진하게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진하게가 여기 있습니다. 메뉴 진하게 눌러주시면 글자가 좀 더 진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글자색을 하얀색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얘는 글자색을 하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글자색 메뉴에서 하얀색 네, 이거죠.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범위 해제했을 때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면 됩니다. 다음 합계행 쪽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계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맨 마지막 줄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범위를 잡고 작업을 할게요. 셀 배경색을 하얀색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셀 테두리 배경에 각 셀마다 적용을 눌러서 배경은 3개, 면색에서 여기에서 기본을 색상 팔레트로 선택하고 하얀색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설정을 누르시면은 하얀색이 적용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5% 어둡게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하얀색 15% 어둡게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 자, 배경에서 하얀색 15% 어둡게. 아, 여기 있네요. 네, 얘를 적용하면 됩니다. 설정 누르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적용된 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글자 모양 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줄 잡고 여기 진하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렬 방식은 가운데 정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시게 되면 전부 다 가운데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자, 여기까지 하면은 표의 지시사항은 다 했고, 그리고 아까 저기 좀 내려가서 좀 보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따로 문제 지시사항에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중국, 독일, 미국, 한국이라는 이 구분에 대한 영역은 다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시험지를 보고 내가 정렬을 똑같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 숫자 부분의 이 영역도 왼쪽이 아니라 시험지에 보면은 오른쪽 맞춤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쪽 정렬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19년 증감 비중 구분도 다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얘네를 전부 다 잡으시고 가운데 맞춤을 이렇게 추가로 작업을 해주셔야지만 정확한 채점 기준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됐죠? 네,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아까 하나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있다 그랬죠? 작업을 할 걸 다 한 다음에 표에 보시면은 아까 높이가 맞지가 않았어요. 높이가 33에서 34로 범위에 들어가도록 맞추라 그랬는데, 자, 높이를 한 번 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의 가장자리 부분에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마우스 커서 모양이 뜰 때 클릭을 해주시면 점이 잡혀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개체 속성을 눌러서 확인을 해보고 기본을 가시게 되면 현재 27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숫자가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면 9분부터 여기 이 표 전체를 다 드래그해서 범위를 잡습니다. 그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아래 방향키를 누르셔야 돼요.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하단 방향키를 한번 누르시게 되면은 높이가 늘어납니다. 이 사실을 꼭 알고 계세요. 자, 범위를 잡고 여기에서 컨트롤 아래 방향키를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아까보다는 전체적으로 높이가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높이 체크를 해보시면 33.13이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은 33mm 범위 안에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 요구사항에 맞게 작업이 된 거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 작업도 다 끝났고요. 10번 블록 계산식이라는 부분은 처음 입력 작업을 할 때 우리가 미리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캡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 아래쪽에 삽입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실제로 시험 문제지를 보더라도 캡션이라고 여기 문제 지시번호가 있죠. 그래서 자료 UN 컴트레이드라고 하는 부분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마우스가 잘못 눌러가지고. 자, 여기를 이제 작업을 해야 돼요. 아, 이거 하이퍼링크 걸려있네요. 예. 이 하이퍼링크가 걸려있어서 자꾸 이 페이지가 뜬 거구나.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션을 넣기 위해서는 표에서 아무 칸이나 클릭을 해줍니다. 그냥 아무 칸이나 클릭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입력 메뉴에 화살표 눌러보시면은,
캡션 넣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래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아래쪽 방향에 표 1이라고 마크가 뜨고요. 백스페이스 키로 지우시게 되면은 지우겠냐라는 경고창이 뜨는데 지움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계속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더 이상 지워지지 않을 때 이 위치에서 해당 문제지를 보고 자료를 똑같이 입력을 해줍니다. 콜론 한 칸 띄고 UN 트레이드 괄호 닫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캡션을 지금 현재 넣은 상태로 얘는 이제 11번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2번 하이퍼링크 작업을 할 겁니다. 방금 추가한 이 캡션 부분 글자 UN 트레이드라는 이 글자에다가 하이퍼링크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만큼 범위를 잡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신 상태에서 하이퍼링크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하이퍼링크 지정 창이 뜨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연결 종류는 웹 주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연결 종류를 한글 문서로 되어 있는데 얘를 누르셔서 웹 주소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연결 대상은 HTTPS로 시작하는 이 도메인 주소를 똑같이 타이핑해서 넣으시면 돼요. 자, 저는 좀 화면을 조정을 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다 연결 대상 클릭하시고 https comtrade.un.org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넣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하이퍼링크가 제대로 적용됐으면 파란색으로 뜨고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뜹니다. 만약에 2020에서 하이퍼링크 설정을 했는데도 이런 손가락 모양이 안 뜬다라고 하시면 아마 컨트롤 키인가 무슨 단축키를 눌러야지만은 이 손가락 모양이 활성화되는 거라는 거를 좀 추가로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상위 버전에서는 그냥 마우스 갖다 대면 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손가락 모양이 하이퍼링크 문장이 안 뜹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이퍼링크 설정 작업이 끝났고요. 다음 차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작업의 경우에는 이 세부 지시사항 옵션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 시험지를 보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어떤 대상 항목이 들어갔는지를 보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중국, 미국, 한국하고 2020년 증감 두 가지가 이렇게 종류가 들어갔죠. 그래서 보시면은 중국, 미국, 한국, 예, 이 세 개가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세 개가. 그리고 2020년도면은 여기에서 해당되는 게 이거죠. 근데 여기는 2019년이라고 써 있는데, 예, 이렇게 돼 있네요. 2020년 증감. 이거 아마 저 오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이게 2020년이 아닐 겁니다. 2019로 떠야 정상일 거예요. 왜냐면은 이 표를 토대로 해서 이 차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마 저 문제 제작이 잘못된 게 아닌가 제 생각은 그러는데, 예, 공개 문제가 좀 약간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연도도 똑같이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럼 실질적으로 필요한 영역은 얘가 되겠네요. 이만큼. 네, 근데 이 중에 독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빠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전체를 이만큼 잡은 상태에서 독일 부분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가 아마 빠질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한번 차트 주가 해보겠습니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입력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차트가 있고, 표에도 여기 차트가 있습니다. 어떤 걸 누르시건 상관없어요. 차트를 눌러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갔네요. 중국 9분, 미국 한국. 2019년 증감 이렇게 들어갔죠. 참고로 이거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누르시면은 차트가 점 뒤로 밀리는데 오른쪽 버튼에 차트 데이터 편집을 갈게요. 그래서 구분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구분에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삭제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 네,
이러면은 이제 필요한 부분만 들어간 게 보입니다. 예. 만약에 이게 아니라 그냥 아예 통째로 그냥 잡으신 상태에서 만약에 하셨다. 뭐 이 상태에서 그냥 한번 해보죠. 이 상태에서 그냥 잡고 이 상태에서 바로 차트를 누르시게 되면 똑같이 뜨는데 문제만 보더라도 지금 독일은 없죠. 독일은 빠지기 때문에 차트 더블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차트 데이터 편집을 가셔서 독일 부분만 삭제하시면 됩니다. 독일의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 그리고 확인 누르셔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필요한 부분을 다 넣어야 되죠. 세부 지시사항을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차트의 모양은 혼합형 이중축 꺾은선 세로막대 혼합형으로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럼 차트 모양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차트 마법사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법사 중 1단계가 뜨겠죠. 여기에서 혼합형이니까 얘가 되겠죠. 혼합형이 여기 있습니다. 혼합형에서 이중축 꺾은선이라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럼 이중축 꺾은선이니까 여기 얘가 되겠네요. 이중축 꺾은선 혼합형. 세로막대 혼합형이라고 해야 되네. 이중축 꺾은선 세로막대형 혼합편. 얘가 되겠네요. 이 세 번째 거.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차트의 크기를 조절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일단 그냥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적용이 됐고요. 자, 차트의 크기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차트를 한번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크기 설정 값이 있어요. 네, 그래서 크기는 너비 80에 높이 70이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너비 80에 높이 70을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맞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고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차트에 대해서 크기 고정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위치는 본문과의 배치를 자리 차지로 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개체 속성 여기에서 본문과의 배치를 자리 차지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단의 가운데 0mm죠. 자, 그러면은 가로단의 가운데로 바꾸시고 0mm 세팅되어 있는지 체크하시고 세로 문단의 위 0mm죠. 그러면은 세로 문단의 위 0mm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깥 여백 위쪽을 설정을 해야 되죠. 그 바깥 여백이니까 여백을 누르셔서 바깥 여백의 위쪽을 5로 바꿔주시면 되고 아래쪽을 7mm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설정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제목의 글꼴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제목 부분을 추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거는 표의 제목이죠. 원래 이거 좀 내려야 됩니다. 잠깐 다시 해볼게요. 위치는 나중에 맞추고요. 제목 먼저 추가할게요. 더블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차트 마법사 다음 누르시고 여기 차트 제목 있죠. 차트 제목은 여기 밑에 페이지에 보시면은 국가별 1위 품목수라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별 1위 품목수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 띄워야 되네요. 잠깐 띄시고 네,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여기 제목 들어갔죠. 자, 그래서 제목 부분 작업을 할게요. 제목의 글꼴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보통 모양의 10포인트죠. 그러면 제목 부분을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 누르시면은 제목 모양이 이 창이 뜹니다. 글자 누르시고 글꼴은 여기 얘가 이미 보통 모양이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크기만 바꾸시면 돼요. 10으로. 네. 여기는 끝납니다. 설정 버튼 눌러주시면 조절이 됐고요. 값축, 항목축, 보조값축, 범례의 글꼴 설정을 각각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모양의 9포인트로 설정을 해야 되는 게 핵심이죠. 자, 표의 아래 단락의 배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일단 차트를 아직 마지막으로 더 수정해야 되는 게 눈금을 수정해야 됩니다. 여기 세부 지시사항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시험지상으로 보면은 지금 수정해야 될 게 보조값축 눈금도 있어야 되죠. 눈금 간격도 수정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할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우선은 눈금부터 수정하겠습니다. 자, 눈금을 보시면 0부터 2000까지 돼 있죠. 자, 여기를 수정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쪽에 자, 축을 누를게요. 세로값 축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비례라고 있죠. 자동으로 꾸밈을 해제하시고요. 가장 최소값이 작은 거니까 0이 맞고요. 가장 큰 게 2000이 맞아요. 그리고 지금 0하고 2000 사이에 눈금이 몇 개가 있냐면은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해가지고 지금 10개가 있는 거죠. 얘를 줄이셔야 됩니다. 4개로 줄일게요. 네, 그 다음에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똑같이 0부터 2000까지 눈금이 4개로 맞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조값 축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얘를 추가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축에서 2차 세로값 축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하셔서 비례해서 꾸밈 설정 보여주기에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꾸밈을 해제를 하고 여기에서 해당되는 건 0부터 150까지죠. 네, 그래서 0부터 150까지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눈금선은 3개가 떠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큰 눈금선 3개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눈금이 생겨나죠. 여기까지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가로줄을 또 추가를 해줘야 되죠. 네, 가로줄이 지금 떠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주격자선이 지금 여기 선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실선으로 하고 한번 설정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럼 주격자선이 이렇게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격자선까지 추가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지금 증감 2020년 증감. 자, 중국, 미국, 한국으로 되어 있는데 중국, 미국, 한국이랑 2020년 증감이 서로 바뀌어야 되죠. 여기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차트 마법사, 다음 여기 행을 열로 바꾸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항목이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죠. 아, 이거 다시 해야 되네. 네, 다시 할게요. 오른쪽 버튼 축에 2차 세로값 축. 자, 그래서 비례 꾸밈 설정으로 보여주기 하고 자동 묶음 해제한 다음에 0에서 150 큰 묶음선 3개죠. 설정 눌러줍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축에서 세로값 축에서 주격자선 실선으로 설정 눌러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적용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잠깐 볼게요. 네, 범례가 아래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범례를 얘를 더블 클릭을 하셔서 위치를 아래로 바꿀게요. 설정 누르시면 이렇게 되고요. 얘를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 한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이 정도로 좀 조절을 할게요. 자, 이렇게 겹치지 않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얘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눕혀져 있다. 그 왼쪽 축 기준으로 이게 지금 맞춰져 있어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증감 부분을 범례 있죠. 이 막대 부분처럼 얘를 더블 클릭 누르시면은 계열 모양이라고 뜨거든요. 여기에 둘째 Y축점을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설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 보조축 눈금에 맞게 이게 높이가 조절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볼까요? 다시 표식 보임, 사용자 정의, 사각형 적용. 아, 이렇게 해야 되네요. 좀 크기를 늘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늘어났죠. 자, 그럼 이제 차트 배치를 한번 표의 아랫단락에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배치하니까 되네요. 네. 자,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적절하게 배치를 옮겨서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배치는 다 끝났죠.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쪽 번호입니다. 위치는 오른쪽 아래 대시 4 대시라고 되어있죠. 자, 쪽 번호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쪽 메뉴에서 쪽 번호 매기기를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 아래쪽이죠. 맞죠? 오른쪽 아래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세부 지시사항을 이행해 볼게요. 아라비아 숫자로 넣어야 돼요. 네,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1, 2, 3, 4 맞죠? 이거? 네, 이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대시 기호도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줄표가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 그 상태에서 줄표 넣긴 됐고요. 시작 번호가 지정이 되어 있죠. 시작 번호는 여기 문제 나온 대로 4번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일단 넣기를 누르신 다음에 시작 번호 설정을 바꾸셔야 돼요. 쪽 메뉴에서 새 번호로 시작을 누르셔서 얘는 쪽 번호를 4번으로 해줍니다. 넣기 누르시면 4번으로 시작하죠. 네, 이렇게 하면 똑같이 된 겁니다. 다음 이제 15번입니다. 머릿말 맑은 고딕 10포인트 진하게 초록 오른쪽 정렬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릿말 같은 경우에는 자, 문제 지문을 보다도 알 수 있는 게 머릿말은 위쪽에 있죠.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머릿말을 지금부터 하나씩 추가해 볼게요. 쪽에 머릿말 꼬릿말 눌러주시면 여기에 머릿말이 있는데 머릿말 양쪽이라고 있죠.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머릿말 양쪽이라고 뜹니다. 문제 지문에 나온 대로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수출 경쟁력 현황이라고 떠있죠. 자,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 현황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수정 작업 해야죠. 맑은 고딕 10포인트죠. 자, 그러면은 범위 잡고 맑은 고딕 그 다음에 10포인트로 맞춰주시고요. 자, 그 다음 진하게 해주셔야 되죠. 진하게 그리고 여기에 초록색입니다. 글자색이 40, 155, 110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글자색을 다른 색 40, 155, 70 이렇게 되겠죠. 설정 눌러줍니다. 110이네요. 170이 아니라 110이구나. 110으로 가야죠. 설정해주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정렬이죠. 그러니까 오른쪽 정렬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작업이 다 끝났으면 닫기 버튼 눌러서 빠져나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추가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꼬릿말을 넣을 겁니다. 꼬릿말은 밑에 쪽에 추가가 됩니다. 여기 부분이죠. 자, 그래서 꼬릿말을 그대로 넣을게요. 쪽 메뉴에 머릿말 꼬릿말 해서 꼬릿말 선택하시고 만들기 누르시면 여기 입력하는 공간이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타자 입력을 해줍니다. 국제무역연구원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제38권 제4호 제38권 제4호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꼬릿말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 세부 지시사항을 가서 보면 함초롱 도둠이죠. 그럼 범위를 잡으시고 여기다가 함초롱 도둠 이미 돼 있으니까 바꿀 필요 없고요. 진하게를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검은 군청으로 가야 되죠. 27, 23, 96으로 바꿀게요. 검은 군청이니까 얘 오피스에 검은 군청이 있겠죠. 얘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해주셔야 되겠죠. 가운데 정렬 맞춰주시고 작업이 끝났으니까 닫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까지 세부 지시사항이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내용에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시고요. 네, 혹시나 저도 뭐 제가 빼먹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잘 체크해서 잘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한 워드 프로세서 B형 문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